2024년 2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폐하를 위하여 이재명 독재 체제 굳히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서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제의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민주당에는 오로지 이재명 독재를 위해서 친명계만 뭉치고, 친명계가 아닌 그러나 확실하게 윤석열에 반대하는 비명 반윤 그런 계열은 비례 후보가 나오게 되는 위성정당으로 모여라. 이것이 이재명의 잔머리고 운동권의 꾀입니다. 오늘 아주 웃긴 일이 있었어요. JTBC하고 인터뷰하던 우상호 의원.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은 검사 독재를 떠들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관훈토론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죠. 그때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잡범 도대체 몇 개의 죄에 연루돼서 기소가 됐는지, 또 앞으로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이 잡범 이재명, 이것이 못 잡아놓고 있는 검찰이 한심하죠. 근데 더군다나 멀쩡한 검찰이 못하는데 검찰 독재라면은 당연히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쳐집어넣었어야 되죠. 독재 체제가 야당 대표 하나 못 집어넣어요? 더군다나 이런 잡범 하나 못 집어넣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랄이야 그랬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지랄이야 그랬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그대로 방송됐다가 현재는 그 부분이 잘렸죠. 우상호 씨는 저와 같은 연세대학교 81학번입니다. 우상호가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81학번에서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송영길입니다. 같은 학번이 어떻게 총학생회장을 하느냐? 송영길 씨는 군대에 가기 전에, 송영길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중간에 군대 안 가고 4년을 그냥 다녔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출마해갖고 4학년 때인가요? 학생회장을 했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우상호 씨는 저와 같이 중간에 군대를 갔다가 3년 지나서 복학을 해가지고 3년 늦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우상호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치렀죠. 뭐냐? 송영길 씨는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총학생회를 부활했을 때 초대 학생회장을 지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우상호 씨가 학생회장을 할 때 그 대형 세칭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6월 달에 연대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을 맞아서 경영학과의 이한열 군이 중상을 입었다가 사망하게 되죠. 아주 그때 이한열 사망 사건이,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 사건이, 숨진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사회적 이슈. 87년이죠. 그때 그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을 주도했던 게 우상호 학생회장입니다. 그때 그 노제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었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운집을 했었죠. 그걸 우상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DJ 계열로 들어가서 지금 국회의원을 했고, 송영길 씨는 민주당 당대표를 해줬고, 우상호는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둘 다 그런 정치인입니다. 운동권, 당연히 운동권이고요. 아까 81학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재명 씨는 몇 학번이냐? 중앙대학교 82학번 법과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우상호 씨가 더 많죠. 근데 이 송영길 씨가 원래 계양을 출신이잖아요.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갖고 떨어져 줌으로 해갖고 계양을 국회의원이 공석이 됐습니다. 덕분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이재명 씨가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도록 송영길 씨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송영길 씨가 뭐가 모자라서 이재명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줄까요? 그런데 우상호도 뭐가 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을 위한 찬가를 부를까요? 지금 민주당 권력은 이재명보다 더 선배인 송영길, 우상호가 길을 열어줄 정도로 이재명 독재, 이재명 폐하를 위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은 꽤 오래됐네요. DJ 때인가? 노무현 때인가? 5.18 기념식을 광주에서 열기로 했는데 그 전날 광주에 룸사롱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기사를 썼던 건데 새천년 NHK라고 룸사롱입니다. 거기에 송영길 등등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5.18 기념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희생된 200몇 명의 사람들을 추모하는 일종의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앞둔 전날 그 제사에 참가하려고 온 중요한 참배객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 먹었어요. 그냥 먹지도 않고 뭐뭐를 두고 먹었습니다. 그때 그 임수경 씨가 이 자리에 가게 되죠. 임수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가 한양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한대 총학을 하면서 그때는 뭐 전학년인가 전대련인가 그 의장을 했습니다. 80 몇 년인가 90년 초인가. 그때 이제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열은 거에 대해서 북한이 청년학생 축전인가 뭐 세계 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 있던 이 임수경 여학생을 북한으로 비행 돌아서 제3국 거쳐서 가게 하죠. 그래서 임수경 학생이 이북에 가가지고 그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주 좋아했죠. 남한 대표가 참가했다. 아주 자유분방하게 거기 가서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좋게 얘기하는 발언을 많이 임수경이 했는데 그 임수경이가 나중에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와서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북에서는 저 여학생이 저렇게 이북까지 와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걸 보고 오히려 자유주의가 퍼졌다 그러죠. 어쨌든 그 임수경 씨가 이 NHK 룸사롱에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니까 그 임수경을 향해서 비속어로 욕을 하고 한 사람이 여럿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상호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5.18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 NHK 룸사롱에서 송영길 씨 등 운동권들끼리 모여 놀면서 여성 동료에게 입에 못 올릴 비속어로 욕설한 분이라고 이제 받아쳤는데 여성 동료가 바로 임수경 씨였어요. 웃기죠? 운동권들도 이렇게 여자애는 술집 갑니다. 그리고 같은 운동권 여성이 비판하니까 심하게 욕설한 건 그 당시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때 386이던 운동권 정치인 우상호가 지금은 686, 저랑 대학 동기니까 60이 넘었죠. 686이 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3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자. 청산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너무 해먹었어. 자, 이렇게 된 우상호가 왜 뭐가 아쉬워서 중앙대법대 나온 1년 후배 이재명을 그렇게 옹호를 할까요? 공천받고 싶어서? 이 발언 때문에 어쩌면 우상호 씨는 민주당도 낯짝이 있으니까 공천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앞선 방송에서 병리평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이재명이가 간 거는 자기네들은 지금 명예혁명 공천 아주 깨끗한 사람만 공천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투쟁력이 없죠. 약하죠. 김의겸이니 최강욱이니 이런 자들은 공천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위성정당으로 뽑아서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렇게 할 게 훨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상호 같은 사람들 비례정당 만들어서 그걸로
출마시키면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요. 연동형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이 세칭 좌파정당 3개 정당에다가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자. 내가 열 테니 참여해라 그랬습니다. 이 3개 정당이 동시에 통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비례 후보를 나눠 공천하자. 그래서 당선된 사람들은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여서 다시 연합을 해서 국민의힘에 맞서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처럼 문제가 있는 386들은 민주당에서는 명예혁명 공천이니까 공천을 안 하는 대신에 이쪽으로 해서 비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좌파 정당에 대해서 통합 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자, 갖자, 참여해라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송영길 씨, 우상호의 동기이자 저희 동기인 송영길은 수감되어 있는데 뭘 만든다 그랬지? 자기도 무슨 정당 만들어서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 지금 창당을 옥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당도 이러한 통합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을지는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이 만들려고 하는 정치검찰 해체당은 참여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씨도 이번에 유죄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죠. 근데 그도 출마하겠다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비례정당 후보로 나왔을 수 있는데 조국도 좀 배제하겠다. 왜냐하면 끌고 들어가야 자기 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발언들은 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재명의 잔꾀는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석회의를 추진한 세력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맞으니까 내가 맞의 입장에서 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이 비례연합은 3대 원칙을 갖는데 첫 번째는 공동으로 총선 공약을 만들자. 그건 할 수 있겠죠. 모였으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재 선발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기는 후보로 지역구 단일화를 하자. 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두 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기는 후보로 지역구 단일화 하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비례연합을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에서 4개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를 내려면은 지역구 문제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특정 지역구에서는 민주당하고 이 3개 정당 후보가 경쟁하지 않는 구도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경기 고양갑에서는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여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심상정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전북 전주 을에서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지난번에 대통령한테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하고 경호실에 끌려나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단일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으로 출마 준비하던 사람은 반발이 나오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좌파 정당들한테 비례 후보를 같이 공천하기 위해서 비례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비례연합을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잔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뭉쳐갑니다. 우상호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은 비례 후보로 내세우고 싸움꾼들. 비명이고 자기들 명예혁명 공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확실한 운동권이고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제 운동권 공천 안 하겠다라고 이명백 씨가 얘기했으니 그걸 맞추는 척 하면서 하겠다. 네. 국민 요구에 맞추면서 투쟁력은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